고구려의 실제 영토는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는가. 고구려. 광개토 태양 시절에 고구려의 그 전성기 때 고구려. 그 광활한 영토가 만주의 일부분을 이제 장악한 것처럼 아까 지도는 대략 이 정도가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고구려 진짜 영역으로 봐줄 수 있지만 국뽕이긴 한데 그것을 아주 축소시켜 놓고서 왜곡된 국뽕. 광개토대왕의 이 광활한 대륙은 고구려가 망할 때 69만 호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왜곡된 국뽕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역사 왜곡인 거예요. 여기 낭랑이 있고요, 진번이 있고요, 여기 임둔이 있고요, 여기 현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한 사군이죠. 대고구려를 고구려의 총 군사력을 가지고서 고구려의 총 인구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정반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신박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구려 인구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60만 군대를 모두 먹여 살리려면 그 고구려의 인구는 몇 명이 되어야 되는가? 적어도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시선 채널 운영자 강주영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다룰 소재는 딱 세 가지입니다. 고구려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며 고구려라는 나라의 그 총 인구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룰 거예요. 지금 우리 주류 강단 사학에 보면 고구려의 총 인구는 300만 내지 350만 정도로 잡고 있고, 고구려가 망할 때 69만 호였다고 합니다. 한 가구에 5명의 가족이 있다고 치면 대략 350만 명 정도의 인구였을 것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 69만 호라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 인구가 한 당시 300만 명, 200만 명으로 계산하기 쉽게 한번 가봅시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가볍게 이 논리들을 다 해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구려의 핵심 지역은 어디인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보다 훨씬 강력한 한 방을 영상 중간에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게 된다면 그 중요한 단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신다면 아무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만 알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룰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구려의 실제 영토는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는가, 그 부분이고, 그리고 보너스로 고구려를 침범했던 그 당나라의 그 군사, 총 군사는 그 몇 명이 고구려를 향해서 침략 전쟁을 벌인 것인가, 그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보통 보면 당나라의 군사 10만 명, 20만 명, 그리고 많아봐야 30만 명 정도가 당나라의 군사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역사 유튜버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프로파일러의 시선에서 제가 심층적으로 다뤄볼까 하거든요. 그 나라의 총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평시에는 3% 정도가 그 나라의 총 군사력이고, 그리고 전시에는 4% 정도 될 것이고, 예비군까지 다 동원하면 5% 정도 된다라고 그 병참학의 그 기본적인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군대가 커질수록 군사력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보급병이라던가 그 보급에 관한 그 부담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진단 말이죠. 총 인구수 대비해서 3% 내지 4%, 그리고 예비 동원력까지 다 포함했을 때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농경국가에서 군량미라던가 그리고 그 군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역사적인 사례를 비교하고 참고해가지고 그 병참학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턱대고 막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평시에는 20만에서 22만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전시에는 25만, 26만 정도 됩니다. 예비 병력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만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는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는 76만 호였고, 그리고 당편 백제비라던가 백제의 총 인구수는 620만에서 한 63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와 반대로 고구려의 총 군사력을 가지고서 고구려의 총 인구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정반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신박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발하도다.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이 백제 국력이 고구려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 주류 강단에는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에 69만 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백제의 인구가 76만 호다 보니까 백제의 그 군사력이나 국력이 고구려보다 월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보더라도 정말 터무니없는 엉터리 분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백제는 한반도에 있는 백제로 본다면 고구려보다 영토가 5배? 그 정도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며 그리고 군사가 훨씬 더 많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경험 법칙상 그렇지 않나요? 원래 이제 진짜 정규군 한 30만 정도였는데 보급병까지 해서 113만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 113만이 전투병이고 보급병까지 하면 200만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일타 역사 강사님 중에 한 분은 수나라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범할 당시에 우리 전투병력이 113만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구독자 수하고 일치하는데 그 113만인데 사실은 전투병력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투병력은 30만인데 그 보급병까지 다 포함해서 113만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국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반도에 가둬놨기 때문에 고구려가 113만을 어떻게 이거를 막을 것인가,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과장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한반도에 억지로 가두지 말고 다른 지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조금만 고쳐 먹는다면 이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리게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게 되고 그 자신들의 선배들의 그 논문이 그렇게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뒤집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그 뒤집을 생각은. 그리고 광개토 태양 시절에 고구려의 그 전성기 때 그 광활한 영토가 그 만주 일대, 만주의 일부분을 이제 장악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 광활한 영토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곡된 국뽕, 광개토대왕의 이 광활한 대륙은 국뽕이긴 한데 그것을 아주 축소시켜 놓고서 만주 일대를 지배했던 그런 대단한 나라였다,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주류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광활한 영토는 사실상 고려의 영토예요. 고려의 영토. 만주 고려의 영토, 그것을 지금 고구려의 영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국뽕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그렇다면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644년 그리고 645년 이때 그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투입되었던 그 군사력을 확인하면 돼요. 고구려의 최전방에 있는 그 성들은 어떤 성들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요동성이라던가 안시성도 있고, 그리고 신성도 있고, 건항성도 있고, 오골성이라던가 그리고 비사성이라던가 성이 10개가 넘는 중요한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전방에 있는 그 성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들 중에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그 큰 성에는 대략적으로 군사들이 2만 명 정도는 주둔하면서 상주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은 성들은 1만에서 아니면 5천 정도는 거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을 겁니다. 그 성 안에서. 그렇다면 고구려의 그 최전방에 그 평시에 주둔하고 있는 이 군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 15만 명은 주둔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구려 봉기 기록에는 고구려의 성이 176개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고구려의 그 후방에도 많은 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 후방에 있는 성들까지 포함하면 고구려 후방에 있는 그 많은 성들의 그 주둔을 하고 있는 그 병사들은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만 원 있는 거, 10만. 그 성들을 지키고 있는 국경수비대, 그 국경수비대에는 25만은 이제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645년에 본격적으로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이제 침공해서 요동성으로 이제 몰고 오거든요. 이때 보장왕이 추가 병력 4만을 요동성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시성에 고현수와 고혜진이 우리 군사, 고구려의 군사 15만을 데리고서 안시성으로 이제 우리 군사를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고구려의 군사는 40만에서 50만입니다. 그런데 장손 무기가 말하기를 신성과 건안성에 오랑캐가 10만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이상.
그렇다면 지금 이 기록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와 있는 이 군사 수만 보더라도 50만에서 55만입니다. 거기다가 평양을 지키고 있는 그 수도방위 사령부 뭐 그런 군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그 진인회도 있을 것이고, 장성무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 건안과 신성의 오랑캐 무리가 가히 10만 명입니다. 만약 오골로 행한다면 모두 우리의 뒤를 밟을 것입니다. 먼저 안시성을 격파하고 건안성을 빼앗은 후 연후에 멀리 달려나가 전진하는 것이 낫습니다. 건안성과 신성에 그 각 성마다 5만씩 정도 있다라고 장손무기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잔잔한 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당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성이라도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잔한 성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2만 명에서 3만 명씩은 이제 주둔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60만은 훌쩍 넘는 겁니다. 고구려의 군사수는요. 명쾌하구만. 이 군사력이 후방에 있는 그 성들에서 그 군사력을 빼와가지고 여기다가 주둔한 게 아닌가, 이 군사가 이제 중복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 주류 강단에서는. 그런데 그 후방에도 뚫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양측에서 양방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에도 그 군사를 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병력을 뺀다라는 거는 거의 뭐 자살행위인 것이고 그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전술인 겁니다. 천난권은 검주로 유배를 보냈다. 오부 176성 69만여 호를 나누어 구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만들고 평양에 안동도부를 두어 이를 통치하게 하고 우리 장수 중에 공이 있는 자를 뽑아 도독 자사 현령으로 삼아 화인과 함께 다스리는 데 참여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에 69만 호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고구려의 군사력을 이제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한 가구당 군인이 한 명씩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집에 군인이 1명씩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류들이 발견이 된다면 학자들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이 백제 국력이 고구려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들만 쏙쏙 빼가지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들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페니즘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류 강단사학은 이런 비페니즘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주류 강단사학이 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총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평시에는 군사력이 3%, 그리고 전시에는 그 인구수 대비해서 한 4% 정도, 예비 군력을 다 포함하면 한 5% 정도 이제 투입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나라의 총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그 국민의 농업 생산력과 그리고 수송력, 그리고 그 군량미들을 이제 비축할 수 있는 그 비축되어 있는 그 식량과 그 예산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군사력을 이제 증집을 하고 이제 보유를 하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군인들을 먹여야 되고 군인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역사적인 사례를 비교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턱대고 막 추정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60만 군대를 모두 먹여 살리려면 그 고구려의 인구는 몇 명이 되어야 되는가? 나 옛날부터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적어도 140만 호 이상은 돼야 되고요. 총 인구수는 1200만은 돼야 되는 겁니다. 1200만. 그런데 여기다가 3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350만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나라는 고구려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치려고 온 것입니다. 고구려 인구가 한 당시 200~300만 명, 200만 명을 계산하기 쉽게 한번 가봅시다. 그럼 남자가 100만 명이야. 근데 113만 명이 쳐들어왔던 건 그 나라 전체 남자 인구수만큼 쳐들어온 거예요. 113만의 군대, 전투병력이, 그런데 그 복병까지 포함하면 250만, 300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300만이라고 한다면 고구려의 총 인구수만큼 왔는데 그거를
이제 막아내고 승리했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가. 이렇게 뭐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왜곡된 국뽕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역사 왜곡인 거예요. 제가 최소한 그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1200만이고 그리고 140만 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 한국 역사학자들은 69만 호라고 하고 그리고 300만 정도를 고구려의 인구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모순되고 지금 여기 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60만 정도의 그 군사력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고구려의 인구가 300만에서 350만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69만 호여야 되는데 60만이라는 군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은 정상인데 지네들이 잘못된 분석을 하고 지네들이 프레임에 갇힌 건데 한반도.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네들은 잘못이 없고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논리예요. 무능한 인간들이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다른 타인에게 찾거나 뭐 장비 탓을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기록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구려는 한반도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런 군사력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한반도하고 전혀 일치하거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장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정사도 과장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된 삼국사기도 과장된 것이고 도대체 과장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겁니까? 일본서기? 일본서기는 또 일본 거라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정사가 없는 겁니다. 기록을 부정을 하려면 일관되게 모든 기록을 다 부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거는 또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숫자가 69만 호라던가 이런 부분들 작은 것들은 인용을 하고 큰 것들은 배제하고 그런 거예요. 이 냉장고 안에 분명히 코끼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코끼리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냉장고 안에.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는 집어넣지 말고 무엇을 집어넣느냐, 조그마한 이제 강아지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냉장고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학인 겁니다. 한 가구에 5명의 가족이 있다고 치면 대략 350만 명 정도의 인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범한 게 무엇이냐면 15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한 가구를 5명씩 잡는 게 말이 되나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구려 기록에 보면 벼농사를 짓고 밭에서 채소를 가꾸지 않습니까? 돼지도 키우고 그리고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손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 품앗이도 하고 하지만 부모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3명 정도 낳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가꾸고 할 수가 있겠나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도 베고 해야 되는데 우리 50년 전만 하더라도 농촌에 가면 한 가구에 그 자녀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기본 7, 8명이고요. 많은 집은 10명씩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딸보다는 아들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5명으로 추산을 하니까 이런 300만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건데 한 가구당 정말 적게 잡아가지고 8명만 잡는다 하더라도 69만 호니까 적어도 56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백제의 인구보다 적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영토는 백제의 그 영토보다 뭐 2~3배, 4배 이상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구려의 군사력은 백제의 군사력보다 2배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구가 적어도 2배는 돼야 되는 겁니다. 2배는. 백성까지 다 투입해가지고 막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백성까지 다 투입을 하면 거기에 나라에 농사는 누가 짓냐 이거예요. 일반 농민이 꽃갱이 들고 와가지고 그 당나라의 그 군사를 막을 수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군인을 막으려면 전문적으로 이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뭐 임진왜란 때, 그럴 때 뭐 성에서 돌멩이 던지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군대는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렇다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에서 왜 고구려는 69만 호밖에 되지 않는가? 백제는 76만 호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역사학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이 얘기를 듣자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드릴 거거든요. 지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북성 북쪽입니다. 평양 같은 경우는 베이징 일대에 있고요. 그리고 요동산 같은 경우는 그 백석산이 갈석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북성의 서쪽, 갈석, 태행산맥 쪽, 거기가 이제 요동이고, 동쪽으로는 이제 베이징 일대가 평양인 거예요. 그리고 연산산맥의 그 동쪽은 고구려의 변방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평양이 이제 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영계 소문을 혼내주고 보장왕 그 임금을 무릎 꿇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굴복시키는 데 있는 거지. 그 나라의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씨를 말리고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양성이 무너지고 그 평양 지역에 그 안동도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안동도부가 어디냐면은 하북성 북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9만호라고 한다면 그 하북성 북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인구 여기만 행정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성이 176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북성 북쪽에 있는 고구려의 성만 176개인 거예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고구려의 성은 400개 가까이 되는 거, 400개. 이 영토가 어마어마한데 그 백제보다 그 성이 작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북성의 그 남쪽은 백제이고 그 북쪽은 고구려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누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남쪽은 백제의 영토이기 때문에 76만 호. 대략적으로 620만 명에서 630만 명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0개의 성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백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북쪽이 남쪽보다는 그 영토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176개이고 인구도 56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북성 북쪽이에요. 그래서 69만 호라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안동도부에서 이 지역, 행정적으로 이 지역만 조사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지역만. 만약에 고구려의 잔존 세력들, 고구려의 잔존 그 병력들을 그 섬멸하려고 연산산맥을 이제 넘어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를 넘다가 매복에 걸려가지고 전멸당할 수도 있겠지만 임금에게 굴복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국력을 낭비해가지고 저 만주 지역에 있는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정관리들이 만약에 연산산맥을 넘다가 뭐 사살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넓은 또 땅덩어리에 일일이 돌아다니다가 누군가한테 불량배한테 두들겨 맞거나 그리고 살수들한테 죽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는 연산산맥의 동쪽에 있는 만주 지역에 넘어가지도 못했고 그 지역을 구경도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기록에 나와 있는 고구려의 인구 69만 호, 그리고 고구려의 성 176개는 하북성 북쪽에 있는 그 부분만, 고구려 영토만 이제 조사가 된 것이고, 연산산맥 동쪽에 있는 그 인구라던가 그 성들은 모두 누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인구는 76만 호인데 고구려의 인구는 69만 호이고 백제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백제의 성은 200개인데 고구려의 성은 176개 정도밖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다 보니까 백제의 국력이 고구려보다 더 컸다, 더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해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마 질문할 거예요. 고구려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아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굳이 입 아프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구려의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이 되고 백제의 인구는 620만, 6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신라의 인구는 몇 명 정도가 되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추정하고 분석한 결과로는 신라의 인구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700만 명.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와 신라의 국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라의 인구가 어떻게 해서 700만 명이나 되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지금은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끝내놓고서 제가 좀 이따가 왜 700만 명 정도가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주류 강단에서는 요동을 지금 현재 만주에 있는 요하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요동이라고 하고, 요하의 그 서쪽을 이제 요서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요서 지역에 거기가 이제 영주라고 얘기를 하고 거란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란이라고 한다면 그 초원 지역, 사막이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터전을 하고 있는 그런 거란족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첫 전쟁이 뭐냐면 거란을 쳐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요하의 그 서쪽에 그 사막이 어디 있어요? 사막이 그 일부가 이제 영주 지역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거란은 낙타가 특산물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타가 살 수 있는 저기 서쪽에 있는 내몽고 자치주 쪽 그쪽이 이제 거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하 서쪽 바로 옆에 거기가 이제 거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사막이 어디 있어요? 사막이 없잖아요. 거기는 바로 옆에 서쪽에 연산산맥이 있기 때문에 산악 지역이에요. 거란이 산악 지역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산악 지역에서 낙타가 나나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부터 10까지가 안 맞단 말이죠. 안 맞아.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큐브에 하나가 안 맞아도 이게 모든 거를 다시 다 맞춰야 되는데, 주류 강단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큐브가 하나가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맞춘 거예요. 하나만. 어떤 게 맞췄느냐, 지명 일부분만 맞는 거예요. 평양이라는 지명 일부분.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평양은 4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4개가. 그 북한에 있는 평양은 고구려의 평양이 아니고 고려 왕건의 평양이다 라고 제가 지금까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요하 서쪽에 영주다, 거란이다. 오늘 역사 프로파일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